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 수석입니다. 9월 1일. 9월달이라는 게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것이 왔다. 올 것이 왔다. 이름하여 엇박자 정책. 뉴스를 한번 잠깐 체크해보면요. 대통령실이 이번 달에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한답니다. 공급 대책을. 활성화 대책은 다 내놨어요. 규제 해제부터 시작해서 청약과 관련해서도 뭘까요? 결국 청약 엄청난 경쟁률이 나오게 했던 요인은 제한된 청약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다 풀어놔 버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청약을 하면서 여기도 활기, 규제 풀어서 거래도 활기, 돈 풀어서 활기. 여기다가 이제 올 것은 왔다. 드디어 우리가 뜻한 바 270만 가구 공급에 시동을 한번 걸어보겠다. 근데 대구는 참 아이러니하죠. 신규 승인 안 한다고 했죠. 나중에 이건 문제 될 겁니다. 똑같이 미분양 물량이 폭증해 있는 상태에서 대구시는 신규 사업 승인 안 해준다. 포항은 어땠나요? 그거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임의로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마 대구 나중에 추후에 건설사들 지금 제대로 공급 못하고 있는 상황이 대구 너 때문이다. 이렇게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댓글 하나 보고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죠. 현상은 하나인데 구독 중인 세력들이 서로 상충되는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한다. 그래서 혼란이 온다는 이런 댓글이 하나 있었어요. 다시 하락 혹은 횡보장으로 간다. 혹은 큰 하락을 한다. 큰 하락 후 반등을 한다. 횡보장인지 반등인지. 사람들이 이 가격에 적응하는 시점쯤에 전세가 올라간다. 적응하면 올라가나요? 적응하면 올라간다. 저 요 부분에서 적응하는 시점에 전세가가 올라간다. 요 부분에 동의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지금 상승기잖아요. 지금 부동산 상승기. 부동산 상승기 오케이. 완만하게 아주 완만하게 상승기 인정. 금리 상승기. 금리 상승기가 이 전세가에 더 영향을 많이 미치더라는 것은 우리 그전에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살펴봐오고 있었습니다. 금리가 오를 때마다 전세가가 뚝뚝 떨어지는 것을 목격했어요. 전세가가 올라가려고 하는데 근데 전세 매물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게 가장 근래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이것이 성립이 되어야지 다시 투자자가 들어오고 가격도 올라가고 이것이 가능한데 매물이 늘고 전세 매물이 늘고 금리가 오르면서 전세가가 올라갈 힘을 받지는 못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무튼 서로 다른 의견들 속에서 혼란을 거치고 있다. 나중에 정답은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기 전에도 또 어떤 정책이 나오는지 무엇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시장 분위기는 또 달라질 수 있죠. 특례 보금자리론 이게 갑자기 40조나 등장할지 누가 생각이 냈겠습니까? 디레버리징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부채를 줄여나가야 되겠다고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는데 웬걸 돈을 더 풀어버렸단 말입니다. 상상하지 못하는 이런 정책들이 또 나올지도 모릅니다. 상상치도 못하는 이 화정의 공급이 웬 말인가. 어제 봤던 내용 다시 보지만 대구, 세종 요 두 가지만 우리는 대구 지역 사람들은 다른 데 다 볼 필요 없이 요 두 군데 지역만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세가라든지 여러 가지 상승 탄력을 받던 매매가 상승 탄력을 받던 세종시가 다시 힘을 잃어가고 있는 이 모습. 대구에 앞날 같지 않나요? 그래서 과거에도 세종시와 대구시를 견주는 그런 영상들을 많이 올린 적이 있었네요. 특례 보금조리를 다 하고 나면 거래량은 많이 줄어들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특례빨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을장 플러스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이거 무시 못합니다. 2년 후에는 공급이 줄면서 가격이 폭등할 것이다. 이게 과연 성립할까요? 20년대에 시장 분위기 좋을 때 매도 물량 한 1만 2천 개 정도 수준이었어요. 1만 2천 개 수준. 지금 매물 3만 4천 개거든요.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잠재된 공급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무려 2만 2천 개나 됩니다. 이 시장에 풀려 있다고 보면 됩니다. 예전에 12,000개면 적정한 매물 수준이라고 본다 손 치면은 이 자체로도 어마무시합니다. 내년에도 2만 가구 넘는 공급이 있잖아요. 그래서 섣불리 단정하지 말고 지금 이 부동산 시장이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우상향이다.
무작정 우하향이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중간중간 나오는 정부의 대책이나 뭐 금리나 이런 여러 상황들을 같이 살펴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죠. 전세 가격이 오르면 투자자가 들어오고 그러면 가격이 오른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전세 매물이 정체에서 늘어나는 형태로 분위기가 반전되어 버렸어요. 이게 한번 추세가 정해지면은 제법 가는 경향성이 있거든요. 이거 반드시 지켜봐야 됩니다. 지금 이 10월, 9월, 10월, 11월, 12월 대구의 입주 물량이 또 많이 몰려 있어요. 굉장히 많은 입주 물량이 있기 때문에 전세 물량이 계속 늘어난다, 금리가 올라간다, 그러면 그 반대로 그 사람들이 말했듯이 상승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논리대로 전세값이 오르면 투자자가 들어오고 매매 가격이 올라간다고 이야기했다면 혹시라도 그 반대의 상황이라면 전세 가격이 전세 물량이 늘어나고 금리가 오르면서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 투자자는 안 들어오게 되고 가격은 떨어진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겠죠. 맞죠? 요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놓고 여러분도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그 흐름대로 흘러가는지 한번 지켜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결정을 내려야 되지 누가 뭐 상승 이야기하는 사람 혹은 하락 이야기하는 사람 그 말을 절대적으로 추종할 필요도 없습니다. 제 이야기도 추종할 필요도 없고 이 흐름을 추종하십시오. 여러분들 제 방송 꾸준히 시청하시면서 그런 거 이제 읽어내실 수 있잖아요. 제가 뭐 요 중요한 변화가 나타났는데 빠뜨리는 부분 생길 수 있죠. 근데 이 매의 눈으로 이거 보십시오. 이거 얼마나 예리합니까 이거. 근데 이게 정말 신기한 거는 이 대구만의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구만의 현상이었다면 제가 일시적으로 요렇구나 그렇게 이야기할 텐데 아니에요. 전국적인 현상이라는 게 조금 더 섬찟하게 다가옵니다. 지금 나타나는 대구의 현상은 매매 매물 증가, 전세 매물 증가, 월세 매물 소폭 감소 요런 흐름입니다. 다음 기회를 노리는 사람들 아마 월세로 들어갈 확률도 있을 거예요. 뭐 허공에 돈을 버리는 것 같지만 월세나 전세나 따지고 보면은 지금 시장 은행 금리도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기 때문에 전세금을 일부 은행의 예금으로 예치해 두고 월세로 살면서 기회를 엿보는 사람들 뭐 돈 조금 더 나간다 요 정도 느낌일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2년 전쯤에 4억짜리 전세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거 이자로 환산해 볼게요. 지금은 근데 한 5천만 원에 보증금 5천만 원짜리 잘 없습니다. 보증금 2천에 뭐 월 100으로 지금 옮겨왔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1년에 월세로 1200만 원 허공에 뿌리는 것 같잖아요. 근데 3.8억을 4% 이자로 은행에 예치를 한번 해볼게요. 이거 돈 얼마인가요? 지금 은행이 4% 준 데도 꽤 있습니다. 3.8억 4%. 그러면 대충 계산하기 쉽게 4를 해볼게요. 그럼 1년에 1600만 원. 이자 소득세 15.6%를 제외하고 나도 한 1300만 원. 이 은행 이자로 이 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전세로 살던 사람이 월세로 간다고 해서 허공에 돈을 뿌리는 건 아니더라. 이거 월세로 가면서 1200만 원 이것도 하고 나면 뭐 연말정산할 때 또 뭐 월세 냈던 거 요 부분 또 공제받는 부분도 생길 것이고 뭐 그래서 과거에 좀 돈 좀 있던 사람들이 전세 산다 월세 산다 허공에 돈 뿌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요 자기 형편에 맞게 요런 기회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뒷부분 가격은 요즘에 크게 변동이 없고 일부 크게 좀 반등하는 지역도 있긴 하지만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두고 제가 그 부분 뭐 얼마 반등했네요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진 않습니다. 7월 거래량 확정되었는데요. 1902건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요 건으로 확정되었고요. 1311건 지금 요 부분 봐야 됩니다. 1311건 그러면 6월달 방송하고 흐름이 비슷했었는데 요게 6월 8월 비슷했고요. 7월 9월이 마치 쌍둥이처럼 움직입니다. 지금 휴일 개수도 요 7월 방송할 때와 9월 방송할 때가 휴일 개수가 똑같아요. 10일에 휴일이 있습니다. 근데 거래 일수는 하루 부족하긴 해요. 그래서 LH의 도움이 없다고 가정하면은 1900건대의 거래량입니다. 8월달의 거래량도 지금 굉장히 빠른 것처럼 보이지만 요게 확정되면은 1900건대 요 정도 거래 수준이 나옵니다. 9월의 거래량은 아직까지 섣불리 예단하기는 어려워요. 9월 말쯤 되면은 9월 말쯤 되면 이제 특례가 끝나거든요. 이제 특례 받을 사람 웬만큼 다 받았을 거예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특례 금리가 올라서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4.4%가 거의 최저
최저 쪽에 해당될 거예요. 이 금리가 특례라고 무시 못할 정도로 높아요. 거래가 좀 활성화되고 이런 시점에는 특례가 뭐 3% 후반에 풀리고 시중은행 금리도 굉장히 주담대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이 눌려서 4% 아래쪽으로 내려왔을 때는 사람들이 조금 더 반응했지만 4%를 넘어가는 순간 이 분위기가 생각보다 냉각이 되더라고요. 왜? 보통 상가나 이런 것들, 수익형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 생각했을 때 수익률 4% 정도로 보는 게 일반적이니까 요걸 기준으로 은행 금리가 4% 아래쪽이면 그래도 요 눈꽃만치라도 먹을 게 있겠다는 생각이 들 것이고, 요것을 능가해버리면 요거 범위를 능가하는 뭐 4% 중반대에 나온다. 근데 투자해놓고 돈 까먹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이게 단순히 그런 문제를 뛰어넘어서 또다시 거래가 줄어든다면 이라는 가정하에 기존 집을 또 비과세로 팔고 이런 문제들이 맞닥뜨리게 되는데 쉽지 않죠. 그래서 단순히 전월세의 갭 차이뿐만 아니고 앞으로 거래가 과거처럼 뭐 월달 뭐 3,000건, 4,000건 이상 나와주는 그런 시장이 안 나오고 지금 2,000건 아래의 시장이 뉴노멀로 자리 잡게 된다면 기존 집들 비과세 처리하기 힘들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섣부른 투자가 과연 옳은가? 항상 좀 이제 물음표를 조금 남기죠. 가격 부분 조금 많이 떨어진 것만 짚어보고 나머지는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편의시장 범어 많이 반등해서 6억 중반까지 올라왔습니다. 고점 대비 30% 수준이고요. 월성 이 편의시장 38평형 6억 3천, 고점 대비로는 20% 정도 빠진 걸로 나타나고요. 자, 나머지 보합 수준 거래 띄고 월성 이 편한 세상 38평형 1층과 5층 저층과 아닌 층의 가격 차이는 한 10% 정도 나는 것이 지금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보통 한 중간층 정도 된다. 그러면은 하락률이 일반적으로 30%였다면 요거 40%, 요게 일반적으로 고층과 저층 나누는 기준이었잖아요. 요 경우에는 지금 조금 더 인기 있는 아파트는 자, 고점 대비 20% 하락이냐 30% 하락이냐 요 정도 견적보면 될 것 같고요. 청운맨션 중구 대봉동의 청운맨션 가격이 중개 거래인데요. 거의 9억까지 갔던 게 4억 9천입니다. 무려 4억이 빠졌어요. 대구의 웬만한 9평 한 개 값이 빠졌습니다. 요 45% 정도 빠진 것 같아요. 나머지 큰 폭으로 빠진 것만 체크해 볼게요. 우방 드림시티가 43평형이 4억 7천이라니 맙소사. 20년 와 그는 그 당시에 20년씩이 되었는데요. 인근에 만약에 주상복합 43평형을 만약에 산다고 가정하면은 얼마일까요? 7억 8억은 할 거예요. 자, 나머지도 조금만 건너뛰고요. 아이파크 제가 빠뜨렸나요? 월배 2차 아이파크 가격 5억 4,500, 8층인데요. 5억 4,500, 고점 대비로는 20% 정도 빠진 걸로 나타나고, 얘가 일단 반등대장, 하락대장, 반등대장, 이렇게 지금 나타내고 있고, 물론 뭐 엄청 싸게 뭐 40% 하락에 던지는 사람도 있고, 20% 하락에 사는 사람도 있고, 좀 다양하죠. 예. 그래서 어쨌든 제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더 나은 가격에 그나마 이 시간 들이고 공 들여서 이렇게 흐름을 계속 살펴보셨는데 너무 급하게 지르지 않아도 괜찮을 만큼 국평에 1,000만원 하면은 웬만큼 평당 1,000만원 하면 웬만큼 몇 년 연식도 19년, 20년, 21년 물론 뭐 지역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평당 1,000만원 하면 웬만큼은 접근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너무 무리 안 해도 괜찮지 않을까. 죽전역 인터블과 라비다 이런 경우도요. 가격 5억까지 갔었거든요. 거의 최신축이에요. 입지 보세요. 죽전역이에요. 죽전역. 지하철 2호선 라인입니다. 지금 당장은 좀 모르겠지만 나중에 그 엄청난 주상복합의 숲속에서 나중에 상권도 또 활성화되고 하면 시간이 지나면은 또다시 각광을 받을지도 모르겠지만 당장에는 평당 1,000만원 수준 이렇게 머무르고 있는 곳들이 많다라는 부분 말씀드리면서 나머지 부분 좀 건너뛸까요? 네, 홍당 내면도 거의 40% 가까운 하락. 중층에 3억 2천 중층에 3억 2천
시외 다사 세천. 아, 그렇구나. 그 세천이 요즘 말이 많아요. 요거는 달성군이 아무래도 그 지금 그 뭐 실질적으로 넘버 2쯤 됩니까? 넘버 2쯤 됩니까? 추 장관님, 우리 추 장관님 지역군데 여기 굉장히 이제 좀 너무 많이 시끄럽습니다. 여기 위치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아요. 현대 아이파크 요것도 좀 충격입니다. 네, 요것만 보고 아까 그것만 보고 좀 띄우려고 했는데 저는 요거 처음에 보고 현대 아이파크가 3억 1,500에 거래되었길래 아 이거 저층이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저층이 아니고 평형이 24평형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신고가 잘못되었을까요? 아 굳이 이게 좀 우회적인 방법일까요? 한창 많이 빠졌을 때가 그 고층 기준으로 3.8억 정도 거래가 되었었거든요. 한 10% 정도 차이 난다고 쳐도 아무리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았을 때라고 치더라도 얘 한 3.4억은 나와줍니다. 이 한 10% 정도 이 간극이 있으니까요. 그럼 3.4억 정도 나와주고 그때보다 더 많이 떨어져서 거래된다? 야, 누군가가 중개 거래로 샀다면 사실상 지금 이 시장 분위기에서는 이 득템이 맞죠. 고점 대비 하락률을 보시면은 50%거든요. 이런 거 잘 나오지 않거든요. 네. 오늘 이 정도까지 가격 부분 짚어보고요. 이 부분도 필요한 부분 있으면 잠깐 보셔도 괜찮습니다. 오래된 아파트들, 많이 빠지는 아파트들 보면은 어쨌든 고층인데 많이 빠졌다. 그럼 일단 연식을 한번 의심해보고 요런 식으로 계속 추적을 해 나가다 치다 보면은 그 주변의 가격이라든지 요런 부분들 그 층수에 따라서 이렇게 내가 어느 가격으로 접근해야 될지 제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어, 뭐 하락론자니 뭐 집도 없어가지고 뭐 부정적이라니 뭐 이런 거를 다는데 사실 제 방송의 시청자분들 그 60%가 유주택자예요. 유주택자. 무주택자는 40% 정도예요. 근데 이 무주택자 중에서도 사실 집을 살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진짜 하락론자라면 이 집을 살려고 생각했을까? 아니죠. 이 사람들이 아니면은 이 집값을 떠받쳐줄 사람은 없어요. 이 상승론자들이 우글우글거리는 곳에 가면은 가격을 띄울 생각만 있지 집을 추가로 살 생각은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아요. 거래량 아직까지 뒷부분은 조금 빨리 건너뛰도록 할게요. 앞부분 너무 요즘에 말이 길어져서 10분 내로 줄이려고 했는데 그러지 못했네요. 필요하신 부분들 잠깐 멈춰서 확인하시고요. 네,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게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